외사위도가 18프리즘, 근거리가 17프리즘이었어요. 원거리 봤을 때 이 정도, 근거리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벌어졌으니까 눈 모음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라고요? 4프리즘. 이 정도 아까는 됐지 않습니까? 26살 여성분. 근데 이 18살 남학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근거리는 더 안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정밀 시력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15분 정도를 넘길 필요가 없다, 시력 검사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시간 시력 검사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정밀 시력 검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정밀 시력 검사라는 게 뭐냐? 26세 여성분이신데 기존 도수가 이랬고요. 이거는 안과에서 재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검사한 겁니다. 난시가 왼쪽이 조금 낮죠, 제가 검사한 게. 그리고 안과에서 검사한 것과 기존 안경의 왼쪽 난시축이 165도였는데 저는 155도라고 10도 정도 고도 근시죠. 단안의 경우 이렇게 도수가 나온 거죠. 물론 양안 개방 굴절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양안으로 볼 때 난시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그렇지만 완벽하게 양안시의 기능을 본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안시라는 건 뭐냐? 바이너큘러 비전이라고 해서 사람은 두 눈으로 본다 이거죠. 한쪽 눈 이렇게 가리면 물론 보입니다. 하지만 양쪽 눈으로 봤을 때 훨씬 각도가 이 뒤에까지 보죠. 초식 동물들은 도망을 잘 쳐야 되니까 여기 뒤에까지 보고, 육식 동물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 앞에까지 보는 거죠. 사람은 요 정도 본다 이 말입니다. 양안시를 하면은 입체시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거리감이라든지 시력도 약간 상상하고요. 1.0 보는 사람이 양안으로 보면 1.1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두 눈으로 본다, 양안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볼 때의 상황 면밀하게 살펴봐서 최종적으로 양안시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원활하게 시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죠. 양안시라는 말은 사람은 두 눈으로 보는데 뭘 당연한 말을 그렇게 하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눈이 큰 눈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신바트의 모험에 보면 눈이 하나인 거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눈이 하나인 거인은 아니지만 사람이 눈 두 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할 때는 그냥 둥글게 하나의 눈으로 보는 느낌이 나잖아요. 두 눈이 이렇게 겹쳐져서 하나로 융합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이죠. 융합이 안 된다면 따로따로 볼 거 아닙니까? 카멜레온처럼 사람 눈이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 봤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작은 눈의 상태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큰 눈의 상태를 봤습니다. 제가 이 여성분의 원거리를 보는 눈이 8프리즘 외사위가 나왔어요. 근거리를 보는 눈, 그러니까 책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이 두 개지만 사실은 가까이도 보기 때문에 네 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개가 멀리 보는 큰 눈 하나, 가까이 보는 큰 눈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원활하게 되어서 완벽하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눈이 두 개지만 사실은 네 개인데 이 네 개가 큰 눈 두 개를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어렸을 때는 이게 완전히 하나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네 개로 따로따로 논단 말입니다. 바이너큘러 비전이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큰 눈의 상태를 봐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온전히 하나의 눈이 되게끔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정밀 시력 검사의 근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원거리는 마이너스 8프리즘 외사위, 근거리는 마이너스 10프리즘 외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거리를 볼 때도 눈이 좀 벌어지는 거고 가까이 볼 때는 눈이 좀 더 벌어진다. 수직 프리즘도 있었습니다. 우한 하사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른눈잡이, 주시안이 우한인 사람이 한 70% 됐기 때문에 우한 하사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사위 하면 우한 하사위다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상에서. 그래서 그냥 하사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사위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홈그라페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마독수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저는 일반 안경을 쓰시는 대중을 상대로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8프리즘, 10프리즘 외사위를 측정을 했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력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여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은 외사위이기 때문에 PRC를 검사해야 됩니다. 검사하는 김에 반대 영역인 NRC 검사를 하죠. NRC라고 하는 것은 음성 상대 폭주, 폭주라는 것은 눈이 모이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성,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눈이 벌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NRC, PRC, NRA, PRA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NRC는 계산력을 말하는
말하는 것이다. 눈이 벌어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눈을 벌리는 힘, 눈 벌림력이라고 순화시켜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PRC는 Positive Relative Convergence입니다. NRC는 Negative Relative Convergence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을 하면 양성 상대 폭주가 되는 것이죠. 양성 상대 융합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플러스가 합쳐졌으니까 폭주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눈 모음력이라고 순화시켜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벌리는 힘과 눈을 모으는 힘을 검사하는데 원거리에서도 검사하고 근거리에서도 검사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검사하느냐,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저에게 이 검사를 받으신 분이 자기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런 걸 보내왔어요. 이런 시표, 이렇게 벌어질 때 자기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잘 말을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시표가 하나입니다. 베이스 인 프리즘을 부과를 하는 거죠. 눈 벌림력을, 계산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과를 하면 눈이 더 이상 벌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왜 베이스 인이냐, 기저 방향 두꺼운 프리즘 렌즈 2개를 부과를 하는 거죠. 큰 눈이니까 양안시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두 눈에 같이 넣는 거죠. 1프리즘, 2프리즘, 3프리즘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저가 점점 두꺼워지겠죠. 기저 방향으로 빛은 가고 망막이 빛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영상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벌어지는 게 한계에 다다르겠죠. 아우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 봤던 이게 2개로 분리가 된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 15 프리즘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거리를 봤어요. 근거리는 40cm 정도 떨어뜨려서 조그마한 시표, 동일한 건데 보여주죠. 그랬더니 16 프리즘이 나왔습니다. NRC가 Positive Relative 컨버전스는 어떻게 검사하느냐, 역시 같은 시표를 보여주는데 반대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기저 방향으로 가니까 이 망막이, 여기가 망막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1프리즘 이 정도, 2프리즘 넣으면 기저가 더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시표를 보려면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텐션이 가해지겠지 않습니까?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3프리즘 넣으면 오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되겠죠.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양쪽 눈에 부과를 하면 눈 모음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분은 20프리즘을 넣었을 때 2개로 분리가, 20프리즘 넣을 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까지 어떤 텐션을 유지하면서 시표를 봤다는 겁니다. 눈 모음력이 대단히 좋았다라는 얘기죠. 정상 범위가 18프리즘, 근거리 같은 경우는 30프리즘까지 견뎠습니다. 21프리즘 이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30프리즘 견뎠으니까 아주 양호했다. 외사위라고 하는 것은 눈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벌어지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반대 방향에 있는 눈을 모으는 능력이죠. 엄마가 조금 가정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가 되게 가정적이야. 그러면은 자녀가 어렵지 않게 잘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모두 다 가정적이지 않으면 방황하겠죠, 자녀가. 외사위가 있으면, 눈이 벌어진 상태면 반대 방향, PRC 방향, 눈 모음력은 있는가? 눈 모음력이 좋으면 상쇄하고 남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눈 모음력이 20프리즘이나 돼요. 그래서 8프리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큰 눈의 상태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폭주력, 계산력 이런 것까지 검사를 안 하면 단순히 10프리즘이니까 10프리즘을 다 넣어야 되나? 아니 5프리즘 넣어야 되나? 2프리즘 넣어야 되나?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여력까지 생각하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를 프리즘을 넣든지 안 넣든지 해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는 것이죠. 이게 양쪽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얀 거 각막이겠죠. 이 뒤에가 망막이고요. 외사위가 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 모음력이 요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 벌어져도 능히 커버하고 남음이 있다라는 얘기. 단지 외사위도가 좀 있다. 18세 남성분이신데 학생이죠. 수직사위가 4프리즘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사위였습니다. 우한 상사위죠. 외사위도가 원거리가 18프리즘, 근거리가 17프리즘이었습니다. 원거리 NRC가 7프리즘이었습니다. 원거리 PRC가 4프리즘, 그 다음에 근거리 NRC가 7프리즘, 근거리 PRC가 2프리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사위도가 18프리즘, 근거리가 17프리즘이었어요. 원거리 봤을 때 이 정도, 근거리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벌어졌으니까 눈 모음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라고요? 4프리즘. 이 정도 아까는 됐지 않습니까? 26살 여성분. 근데 이 18살 남학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근거리는 더 안 된다. 4.5배 정도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눈 모음력은 이 정도인데 벌어지는 건 이 정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의 도수는 오른쪽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75에 마이너스 025 180축, 왼쪽이 마이너스 350이었거든요. 아까 고도 근시였던 여성분에 비해서는 그렇게 눈이 많이 나쁜 건 아니죠. 작은 눈의 상태는 그렇다 하지만 큰 눈의 상태 너무 심각한 겁니다. 요 정도 모으는데 요 정도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 검사하면서 계속 눈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아까 그 여성분이 눈이 더 양호한 걸까요? 이 남학생이 양호한 걸까요? 여성분이 더 양호한 것입니다.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 더 심각한 눈이다. 이런 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경 렌즈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양안시적으로 따라가기가 힘들다. 안경 렌즈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다 붙여도 완벽하게 해소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26세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렌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남학생 그냥 시력 검사만 하면 마이너스 1.75에 마이너스 025 180축, 왼쪽은 마이너스 350 넣으면 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되는 눈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이런 눈,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정밀 시력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큰 눈의 상태, 눈의 전후 좌우 다 파악하는 게 정밀 시력 검사의 근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니 1시간도 짧죠. 아무리 2번, 3번 검사한다 하더라도 피검사자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자기가 말을 했는데 말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걸 루틴으로 수없이 많이 계속 하기 때문에 이분이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다,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죠. 프로파일러처럼 다시 질문하고 다시 질문을 하고 해서 이런 결과값을 가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일반 안경원에서 시력 검사를 1시간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미식거리고 토하려고 한다. 눈의 한계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메스꺼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정밀 시력 검사를 하려고 오지 않은 환자적 고객을 1시간씩 앉혀놓고 하면은 막 성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할 수도 없고 하루 이틀 안 하다가 하면 나중에는 아우 그냥 간단하게 검사하자 하면서 15분 이내로 막 검사하고 또 손님이 많이 오면 빨리빨리 검사하고 하다 보면 이런 정밀 시력 검사를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루틴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게 뭐였지? 6개월 지나면 그때 그게 뭐였더라? 병원도 왜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3차 병원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1차 병원에 있는 의사보다 뛰어난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환자들을 루틴대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제가 정밀 시력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만 분야의 3차 진료기관이 되자라는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정밀 시력 검사를 루틴대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몸에 익어가지고 그만 분야에도 3차 진료기관이 필요하다. 아무리 안경을 맞춰도 뭔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3차 진료기관으로 와서 정밀 시력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단 정밀 시력 검사가 이렇게 나오면 그런 다음에는 검안사의 의견을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도 근시지만 큰 눈의 상태는 양호한 케이스와 고도 근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눈의 상태는 심각한 대조적인 두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큰 눈의 상태가 작은 눈의 상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